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오늘은 김프로님 없습니다. 김프로 오늘 일이 바빠가지고 저 혼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사실 뭐 따로 달라질 거는 없는데, 비트 분석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힘든가? 나는 지금 왜 힘이 드는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 하단선이랑 중심선을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일단은 여기선 저점을 더 깨는지 안 깨는지가 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점을 깬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요 중심선 위로 이제 올라오는 게 조금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기보단 위로 올라오는 게 좋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중심선 기점에서 이제 상단선 하단선까지 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중심선 위로 올라오는 게 좋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이 유독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국내 차트로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하락이 좀 더 심하거든요. 하락에 대한 느낌이 좀 더 심해요. 보면 그쵸? 얘는 한 번에 먼저 팍 내려간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느낌이라면, 얘 워너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을 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김프가 빠져서 그래요. 김프가 잔뜩 꼈다가 해외 거래소 달러 마켓 기준으로는 옆으로 횡보하는데,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는 김프가 빠지면서 해외에서는 옆으로 횡보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아래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유독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한 이틀 정도를 제외하면은 거의 한 2주간 내리 빠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드시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락 횡보가 훨씬 힘들거든요. 팍 내리꽂는 것보단 하락 횡보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힘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럴 때일수록 뭐 힘든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정해진 대로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리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리플은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얘를 뚫고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 2달러 정도를 뚫고 떨어지지 않으면은 1, 2 한 다음에 3, 4, 5로 올라가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 뚫리지 않으면 되고, 얘가 뚫리면 사실 더 많은 하락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 2로 갈 거기 때문에 내년에 더 올라갈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내년에 고점을 갱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있으신가요? 네, 오늘 아침에 라이브 때도 다뤘지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할 테고, 국가 단위의 포모가 아마 올 테고, 미국도 사, 중국도 사, 그다음에 뭐 러시아도 사, 어디도 사, 다 이렇게 비트코인 사모으면 국가 단위에서의 포모가 올 테고, 그다음에 M7 중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기술주 이제 이끌어 나가는 나스닥이랑 이런 걸 이끌어 나가는 요 큰 주식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도 결국에는 현금성 자산의 일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되고, 그럼 걔네들이 갖고 있는 현금의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내년에 비트코인 갱신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쉽지 않지 않나요? 네. 아무튼 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올라가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올라가느냐, 얼만큼 조정받고 올라가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요거를 깨지지 않는 선에서, 원화 마켓으로 따지면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원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2,500원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그냥 올라가면 그냥 무난히 간다. 어디까지? 한 10,000원 정도까지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계엄 때문에 떨어졌던 거는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리플의 가격은 이렇게 쭉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때 더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물론 종가마감 기준으로 하면 아니잖아라고 하면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때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때보다도 지금 마음이 더 불편하잖아요. 그쵸? 네. 뭐 당연한 거죠, 사실. 이때보다 마음이 더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때가 더 많이 떨어졌었지. 그리고 퍼즈 말로는 한 2,500원 정도를 지켜주면 된다고 했지. 요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그렇게 큰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어느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 라인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면 되고,
그리고 그 라인이 깨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관점에서도 좀 살펴보시면 되고, 그쵸? 예. 또 정리식으로 잘 사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정리식으로 그냥 계속 사시면 되고, 이미 많은 코인을 매수하셨다, 아래 가격에서 저랑 같이 뭐 그러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금화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오거나 이러면 그럼 저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근데 이제 사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요런데 물려 계신 분들, 막 이러신 분들은 좀 마음이 좀 급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좀 쓴소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걱정됐으면 정리식으로 샀으면 됐죠. 네, 그쵸? 해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왜 힘든지, 왜 힘들어 하시는지 뭐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힘들어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매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일 라식 수수를 토요일날 받았거든요. 이걸 받았는데 여기서 뭐 카톡이 나와가지고 클립에다 저장하라는 거야, 카카오 클립. 그래서 도대체 카카오 클립 왜 저장하지? 카카오 클립은 코인 지갑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무슨 스마일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마일 프로 확인서, 확인서를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현우님은 스마일 프로로 수술받은 158만 5,558번째 환자입니다. 본 확인서는 독일 칼자이스에서 개발된 비주맥스를 이용한 확인합니다. 이러면서 NFT를 주더라고요. 보이시려나? 요런 NFT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게 쉽게 말하면 정품으로 이제 했다 이거죠. 정품으로 이제 눈 이렇게 해줬다 이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중 가면은 이제 정품 인증서 같은 걸 다 NFT로 할 수 있는 뭐 명품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요새는 와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쓰고 있고, NFT 같은 경우엔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블록체인이 결국 인터넷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이게 도대체 인터넷이 되면 뭐가 좋아지는데? 인터넷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 삶에 이미 들어온 것처럼, 그쵸? 저 블록체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도대체 뭐고? 그게 뭐가 바뀌어지는데? 뭐가 실생활에 쓰이는데? 라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 실생활에 저는 일부분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혁신적으로 바뀔 거냐? 바뀌겠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10년쯤 되면 당연하듯이, 인터넷이 쓰는 게 당연하듯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정품 인증, 이 노트북 NFT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NFT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데서 이제 수술 받았다, 이런 것도 제대로 된 기기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와인 같은 경우, 명품 같은 경우도 다 NFT로 대체될 거고, 그것도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블록체인, 얘기가 좀 긴데 잠깐만 얘기하면, 블록체인의 특징이 뭐냐면 탈중앙화, 그 다음에 투명성, 그 다음에 제3자 자동화,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존 화폐 체계가 이제 중앙화돼 있고,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돼 있고, 연준에서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불투명하고, 지들이 회의하는 거 밖으로 보여주질 않잖아요. 그리고 자동화돼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 정책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사토시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든 게 블록체인 기술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산업 중에서도 중앙화되어 있고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산업들이 있어요. 혹은 요 부분을 요 블록체인으로 대체하면 훨씬 더 나아지는 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예시를 좀 몇 개 들어드리고 싶긴 한데, 해서 저기는 신뢰가 안 가,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좀 신뢰가 안 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산업군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한우라고 했는데 한우인 게 신뢰가 안 가. 이 와인 진짜라고 했는데 가짜인지 아닌지 신뢰가 안 가. 이런 것들 다 NFT로 대체, 혹은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2025년 맞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내일 아침에 라이브는 없고요. 내일은 김프로랑 영상만 찍어서 낮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